네, 중학교 1학년 정통국어 문법 기초 완성 이제 거의 마지막 다 돼가죠. 문장 성분 파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뭐 단어, 형태소 뭐 이렇게 쭉쭉 배워왔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모여서 이루는 문장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 누가 어찌 했는지, 누가 어떠한지, 누가 무엇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본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어찌하다 이 친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하다는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 그 다음에 무엇이다는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내일에 대해서 이 서술을 하는 서술어 부분이 체험 플러스 이다. 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술어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우리 문장 성분은 크게 주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성분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래서 우리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요게 체온 뒤에 붙으면은 그게 이제 주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는 체온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붙으니까 요 친구가 이제 주어가 되고 이 주어에 대해서 상대를 서술해주는 말다가 서술어가 된다. 그래서 서술어는 아까 위에서 우리 3가지 봤었죠. 동작, 작용 상태 이런 것들을 풀이하는 성분을 서술어라고 한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현지를 이런 식으로 을를 목적격 조사가 붙게 되면은 이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어는 뒤에 서술어가 반드시 되다 아니다가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뭐이가 되다 아니다. 요 형태가 바로 보어의 기본 형태다. 요것도 하나 필기해 놓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가가 복격 조사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주격 조사에서도 이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은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뒤에 서술어를 요때는 봐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요런 게 온다면은 요 앞에 오는 이는 복격 조사가 되는 거고 뒤에 다른 뭐 말다, 달리다, 공부한다, 다른 동사 서술어 뭐 요런 게 오면은 이 앞에 오는 이가 주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룰 때 이 주성분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데 이제 부속 성분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은 뭐 더 좋은 다른 애들을 꾸며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형사, 부사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관형어도 마찬가지로 뒤에 체연을 꾸며주게 되고요. 그래서 친구, 이 친구 명사니까 체연이죠. 근데 예시, 얘를 꾸며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 예는 관형사이자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 아니면은 관형어, 다른 부사어 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그래서 빨리가 흐른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어. 그 다음에 매우가 또 이 부사를 꾸며주니까 또 부사어.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성분. 이 친구는 독립적으로 혼자 쓰이고 부름, 감탄, 응답, 뭐 응, 야 이런 것들을 독립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제 문장의 짜임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혼문장, 2번 이상 나타나게 되면 문장이 겹쳐져 있다라고 해서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나는 치우는 거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어지른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질렀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한 번, 2번 나오게 되고 이때는 겹문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요거를 주어를 S, 서술어를 P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 S1, B1, 그 다음에 S2, B2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겹문장이 이 속에서 또다시 종류가 나뉘게 돼요. 겹문장 속에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속에서도 2가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대등하다라는 거는 이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동등하다, 비슷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앞뒤로 바꾸어도 말이 된다.
민서는 울었지만 윤지는 웃었다. 요래도 괜찮죠. 그래서 대등적 연결 어미는 중간에 뭐뭐고, 뭐뭐지만, 뭐뭐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앞뒤가 대등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속적이 되면은 이 앞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게 되고 이 종속적으로 원인, 조건, 목적,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꾸면 만약에 바꿔서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러면은 이 기존의 문장의 의미와 조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로 바꿀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문장들이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 그래서 얘네는 중간에 뭐뭐 해서 요렇게 됐다. 뭐뭐 하면 이렇게 해라. 뭐뭐 하려고 이렇게 했다. 요 앞뒤 관계에 인과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는 문장 한번 볼게요. 아까는 이 주어와 서술어가 병렬적으로 쭉 이어져 있었다면 이제 이 아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요 안에 또 주어와 서술어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는 문장 안에 절의 형태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게 절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것을 이제 안에 쏙 들어가서 안겼다라고 해서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먼저 문장이 있을 때 주어와 서술어를 이렇게 다 한번 적어봅니다. 다 적은 다음에 여기 보면 주어가 나란히 있고 또 서술어가 나란히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서로 관련 있는 주어, 서술어 얘네를 싹 묶어줍니다. 그렇게 묶었을 때 이 절이 이제 명사절이냐 관형절이냐 부사절이냐 그거를 봐주면 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오기라고 끝났습니다. 우리 뭐뭐 기 이거를 명사형 어미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가 붙어서 명사형으로 끝나서 뒤에 보면 또 목적격 조사 를이 들어왔죠.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명사절인데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절이 안겨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도 보면 이것은 내가 읽은 소설책이다. 이것은 책이다. 가 원래 기본이었는데 내가 읽은 이란 게 들어왔죠. 그럼 얘네들끼리 묶어주고 나면 얘가 어떻게 끝나냐. 내가 읽은 이렇게 요 관형 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뒤에 소설책이라는 체연을 또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관형절이 안겨있는 거고 그 관형절이 또 체연을 수식해주니까 관형어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째 예시 볼게요. 빙수는 차가웠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이가 시리도록 그래서 원래는 이가 시리다 주어 서술어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도록이라는 또 부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절이긴 절인데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술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를 또 적어보면은 자, 토끼는 얘도 주어고 앞발이 얘도 주어죠.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관계가 돼서 이 절을 묶어주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토끼는 얘 서술어를 보자. 그럼 토끼는 짧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맞죠. 그러면은 이 토끼를 서술해주는 말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요 전체가 이 토끼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 서술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절이니까 이 절이 전체 주어의 전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용작. 여기에서는 이제 진호가 저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라고 말한 거를 인용을 해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따옴표가 있으면은 직접 인용, 따옴표가 없으면은 간접 인용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주어 서술어 찾아볼까요? 진호는 말하였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저도 중학생이에요. 주어 서술어.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 서술어 묶어주는데 얘가 지금 따옴표가 있으니까 무슨 절이다? 인용절이다.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또 여기 중학생이에요. 그럼 요것도 기본형으로 바꾸면은 중학생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체연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의 형식. 그래서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홈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딱 한 번만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견문장의 경우에 그게 2번 이상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어진 문장은 그냥 병렬적으로 나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 앞뒤의 의미 관계가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근데 만약에 요 앞이 원인, 뒤가 결과, 산이 높아서 골짜기가 깊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그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 그 한 번이 안에 쏙 안긴 형태가 된다. 그럼 아는 문장. 그런데 요 안에 안긴 문장이 명사절이다, 관형절이다, 부사절이다, 서술절이다, 인용절이다에 따라서 그 형태가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장 성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는 또 각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